한 번에 끝내는 법인세 실무 입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법인세 이해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세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우리는 소득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세 기간별 응익이고 응능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왔었거든요. 그러면 법인도 과세 기간별 응익이고 응능일 수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있으니까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게 법인세. 소득세는 좀 차별이 좀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뭐 교재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포괄주의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법에서 얘기하는 응익과 응능에 대해서 정해놓지 않는 것들인 거죠. 예시에 대한 부분들을 열거해 놓고 예시에 해당되는 등등등 해당된다라면 법인세 내는 부분들인데, 소득세는요 일반적으로 열거주의, 소득 원천설이라고 얘기 좀 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발생된 원천별에 따라서 개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뭐 세금의 이해편에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으나 일반적인 내용들로 다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법인세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서 소득세와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법인세 절차 이해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저희 교재에 없는 얘기거든요. 우리 교재는 교재니까 교재의 그 형식에 맞춰서 법인세 전반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을 좀 했다라면, 이 PPT로 보여지는 화면권들은 강의 노트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 교재를 쭉 그냥 읽는다고 해서 이게 금방 이해되는 과목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 노트 형식을 빌려서 법인세의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조금 더 설명드리기가 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강의 노트 형식권으로 PPT 강의를 좀 들어볼 거고요. 강의 노트 PPT 양식권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교재 쪽에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신다면 법인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넓어질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강의를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PPT 화면은요, 상법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상법에서 회사가 만들어지고 회사가 없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좀 하고 법인세 내용을 이해를 하신다면 법인세 세법에 대한 이해력이 조금 더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도 말씀드릴 텐데, 법인 설립 등기를 가서 하실 거예요. 어디서 하실 거냐면 상업등기소 가서 하실 거거든요. 그럼 상업등기소에서 가서 이제 정하는 거죠. 어떤 회사를 만들 거냐, 주식회사 만들 거냐, 유한회사를 만들 거냐, 또는 무한회사, 한명회사냐, 합차회사냐, 뭐 이렇게 4가지 정도 회사에서 선택을 좀 하시는 부분들인데, 대부분 거의 모두 다 주식회사 같거든요. 그러면 주식회사를 가정한다면 주식회사는 출자를 일단 좀 해야죠. 자본을 조달해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거니까 그 자본 조달을 주주들한테 조달을 좀 받거든요. 아무튼 뭐 대표이사님께서 기본적인 주주시겠죠. 자, 그러면 상법에서 주식회사들은 주식을 발행하려는데 주식 발행할 때 액면가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현행 상법은 10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회사를 맨 처음에 만들게 되면은요, 주식을 4배수를 발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최저 자본금이란 것들을 만들 때 회사의 자본 조달하는 금액권들은 400원 정도가 상법에서 얘기하는 최저 금액일 것 같긴 한데, 400원짜리 만드는 회사는 생각보다 되게 볼품 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만드는 회사들이 주로 1000만 원 정도의 회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이사님께서 1인 주주로 해서 1000만 원짜리 회사 만들겠다 그러면 개인의 통장에다가 1000만 원을 납입하는 거죠. 그거를 상업등기소에서 회사 설립등기할 때 내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개인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은 회사에 출자한 거니까 개인 대표 통장에 있는 거지만 회사 돈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주주가 생겼고 회사는 주주로부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본 조달을 받는 것들입니다. 아주 오래전은요, 최저자본금 제도가 있었거든요.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지금의 상법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출자금을 납입하는 것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정관을 만들 건데요.
회사의 기본적인 뭐 규정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은 뭐냐 하면 우리 회사의 사업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할 거야. 거의 우리나라 주식회사들의 거의 모든 회사들이 아마 90% 이상? 95% 이상? 98% 이상? 거의 아마 12월 말 결산범위라고 하는 사업연도를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추정이 좀 되긴 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3월 말 결산법인들이 있어요. 금융회사 같은 경우가 3월 말 결산법인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면 사업연도가 4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얘기 좀 하거든요. 2월 말 결산 범위도 있죠. 그럼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고 외국회사하고 업무처를 좀 주로 하는 회사들은 뭐 7월 말 결산 법인 뭐 등등등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일반적인 회사들은 거의 모두 다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해서 회사를 설립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상업등기소 가셔서 정관 만드시고 출자금 납입하시면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우리 어디로 갈 거냐 하면 세무서 갈 거거든요. 그럼 세무서 가서 뭘 할 거냐? 정관 등 첨부서를 제출하시면서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서 요이 땅 사업을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사업을 설립 등기 날짜를 사업의 개시 날짜를 보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날짜가 만약에 4월 1일이다. 그럼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1기 사업연도죠. 그 다음에 다음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가 2기 사업연도. 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연도 과세기간별로 회사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할 건데 아무튼 사업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정산 사업연도라고 한다면 12월 31일 사업주 종료일로 하는 법인을 12월 말 결산법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3월 말 결산법인, 2월 말 결산법인 등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도 강의를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12월 30일 날짜로 해서 사업료 종료일 날짜를 하고 재무제표를 결산하게 되면 사업료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나라 상법은요. 주주총회 열납니다.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주주들한테 재무제표도 보고하시고 뭐 주식회사의 가장 꽃은 배당 결의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거를 주총에서 좀 하거든요. 그럼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해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지급하는 업무 처리도 진행되셔야 될 것 같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 이렇게 해서 12월 30일 날짜 재무제표 만들고 3개월 이내에 주총 열어가지고 재무제표 보고한 다음에 재무제표 확정이 되면은 확정된 재무제표 가지고요. 사업연도 종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된 재무제표 바탕으로 해서 법인 등기부동산 사업장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인세 신고를 언제 합니까? 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긴 할 건데 미리 좀 말씀 좀 드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정리했었을 때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얘기하는 사업년 종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는 국세 법인세 신고에 대한 분들인데 법인 지방소득세도 있다고요. 그럼 법인 지방소득세는요. 사업년 종료로부터 4개월 이내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사업지 주소지가 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본점은 서울에 있고 지점은 성남에 있는 경우라면 각각 사업장에 해당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안분해서 각각 납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보충 설명을 또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금 신고를 계속 왔던 거죠. 그래서 1기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 2기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 3기, 4기, 5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했고 다음 연도 3월 30일 날짜에 회사가 무슨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냐면 회사를 좀 없애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설립할 때도 두 군데 갔잖아요. 상업등기소 갔었고 세무서 갔었고 상업등기소 가서는 법인 등기를 한 거고요. 세무서 가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 등등등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를 완전히 없애고자 한다면 두 군데 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상업등기소에서 가셔야 되겠고 세무서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가서는 뭘 할 거냐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폐업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등기소 가셔서는요. 등기소에 등기된 법인 등기 내용들을 삭제하는 행위를 하겠다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청산한다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 청산 절차를
밟아 나갈 겁니다. 상업등기소 가셔서. 근데 상업등기소 가셔서 법인을 청산하고자 했을 때 우리 회사가 없어지는 거에 반대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자들한테 혹시 우리 회사가 없어지는 거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라면 이의제기해서요 라는 얘기들 좀 건네주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뭘 할 거냐면 다음 연도 3월 30일 날짜에 범죄 신고를 했고 우리는 회사를 없애기 위해서 해산 등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해산 등기하는 겁니다. 3월 31일 날짜에. 자, 그러면 3월 31일 날짜가 1월부터 3월 30일까지를 다시 또 다른 사업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기의 신고를 3월 30일까지 했다라면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6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6기 사업 종료 날짜부터 우리는 법인세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겠다. 그러면 6월달과 7월 말까지 신고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3개월치의 재무제표 결산을 짓고 본세 신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한 2개월 정도의 고시 공고를 일간지 쪽에 하셔야 되거든요. 충분하게 채권자들한테 우리 회사 없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들로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한 3개월 뒤 정도에 청산등기라는 걸 하는 것들인 거죠. 청산등기 이 날짜가 예를 들어서 6월 30일 날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또 다른 사업연도로 보겠답니다. 그러면 좀 전에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가 6기였으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7기 사업연도죠. 그러면 9월달과 10월 말까지 또다시 7기 사업연도에 법인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를 합니다. 자, 여하튼 청산까지 하고 나면은요,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를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게 되면 뭐가 남을 거냐면 세법상 얘기하는 순자본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순자본을 대상으로 해서 법인세 신고를 한번 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법인세 신고를 뭐라 부를 거냐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청산 등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하고 법인 지방소득세에 청산소득 신고를 하라 그럴 거거든요. 9월 달에 일반적인 7기 범세 신고, 청산소득에 대한 범세 신고, 청산소득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10월 달에 7기 사업연도에 법인 지방소득 신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사업연도권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그럼 제일 마지막에 이제 청산소득에 대한 범세를 신고 납부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까지 납부하고 나면 진짜 회사 가지고 있는 순자본이라는 게 발생되거든요. 그럼 그 순자본들을요 마지막 회사 없어지면서 주주들한테 배당해 줄 겁니다. 그걸 뭐라 부를 거냐면 청산소득에 대한 의제 배당이다 라고 정리할 거고요. 그럼 이제 회사가 모두 다 없어지는 뭐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들인 거고요. 폐업은요 가장 늦게 하는 게 좀 좋답니다. 왜냐하면 청산 등기까지 소소하게 세무사, 회계사, 뭐 법무사 등등등 분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고요. 폐업에 관련돼서 마지막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까지 있다가 세무서에다가 폐업 신고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법인세 절차에 대한 이해를 말씀 좀 드렸는데요. 제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말씀드렸었고 5기, 6기, 7기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법인세 종류권들을 이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법인세를 공부하는 데 입장에서 법인세는 어떤 순서를 좀 밟아 나가면서 법인세 공부를 좀 했으면 좋을지를 제안도 좀 드려볼 건데요. 우리가 회계원리를 통해서 뭐 사례별 회계처리를 하죠. 부가세 실무도 하고 원천징수 실무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12월 말 날짜에 결산 수정 붕괴를 좀 해서 뭐 감가상의 붕괴도 좀 하시고요. 상품 매출 제조원가에 관련된 전표체를 좀 하시고 퇴직후 충당 부채를 설정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대손 충당 같은 경우들도 내용 정리하시고 뭐 선급 비용 등등등 관련된 내용들, 부가세 예수금 관련된 정리권들, 원천징수 관련된 소득세 예수금 정리권들 등등등의 결산 수정 붕괴 등등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산 수정 붕괴들을 하고 재무제표를 확정 짓고 그리고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원리는요, 진짜 열심히 좀 한다라고 판단된다면 한 달간의 회계원리 시간을 좀 갖죠. 뭐 한 달에 한 30시간 정도 투입하면 회계원리는 또 해볼 만한데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한 60시간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60시간 정도 필요할 거고요.
부가가치세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오프라인 교육하게 되면 좀 넉넉하게 교육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한 16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60시간은 좀 너무 과했나? 한 30시간 정도 해볼까요? 숙련된 시간을 좀 빼보자고요. 그러면 부가세 관련된 공부를 좀 할 때는 16시간 정도 필요할 거고요. 원천징수도 예전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 않았었는데 요즘 원천징수를 좀 제대로 공부하려면은요, 한 16시간 정도의 4대 보험 공부도 좀 하게 되면은 한 4시간 정도 더 붙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천징수는 4대 보험권하고 연관성이 좀 있는 것들이니까 16시간 정도 해서, 그리고 한 20시간 정도 4대 보험까지 한다라면 요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12월 말날짜 재무제표 확장 짓는 작업들을 정리를 좀 합니다.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들인데, 우리가 결산에 관련된 재무제표 작성권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좀 숙련도가 좀 되어 있으신 분들은 12시간, 숙련도가 조금은 아직은 미흡하다 판단되신 분들은 한 16시간 정도 필요하거든요. 자, 이러면은 총 몇 시간 정도인 거죠? 30시간, 16시간, 16시간, 12시간. 최소 한 74시간 정도, 뭐 많게는 한 80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회계원리도 일반적으로 회계원리 관련된 내용들을 했을 때 진짜 줄일 수 있다면은요, 한 16시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 연리권들도. 그러면 최소로 16, 16에 12는 60시간 정도고요. 최대로 좀 따져본다면 16, 20시간. 그리고 16시간 하면 한 68시간, 한 70시간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한 60에서 한 80, 90시간 정도가 필요한 시간들을 보는데요. 뭐 그것도 또 충분하게 숙련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 내용 정리한다면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년 정도는 걸리거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법인세 기본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좀 드리고 있는데, 혹시 회계에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 정리가 조금은, 또는 원천 파트에 관련된 거, 부가세 관련된 내용 정리가 조금은 아쉬운 상태라면은 조금 이번 법인세 강의권들을 좀 편하게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야지만 한 번에 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앞쪽에 선행돼야 되는 과목권들이 조금은 아쉽다라면 법인세 내용 듣는 것들 그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좀 맛본다 라는 느낌으로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본 강의를 아마 일반 회사들이 좀 들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개인적인 제안을 좀 드리면, 세무대행 쪽에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범세 세금 신고를 직접 하시는 업무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컴포를 해야 되는 건 맞긴 맞죠. 근데 일반 회사들이 직접 법인세 관련된 신고서실 작성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주로 세무대리인 쪽한테 업무 처리를 맡겨서 업무 처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회사들이 법인세 관련된 부분들을 인지를 좀 하고 있으면 거래하고 계신 세무대리인들께서 좀 긴장을 좀 할 수 있다. 저도 긴장하거든요. 거래처에서 법인세 관심도 많이 좀 가져주시고, 제가 업무 처리한 결과를 말씀드렸을 때 요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요거는 좀 제가 알고 있기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게 되면 진짜 긴장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 세무대리를 고용하고 있는 일반 회사들께서 법인세 내용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세법에 대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세무대리인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세무대리인들이 잘 해주시긴 하겠지만 세무대리인들이 무조건 모두 다 100% 컨트롤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반 회사 쪽에서 좀 잡아주는 업무 처리를 통해서 법인세 세금 신고의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주는 업무 처리 등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들이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좋겠지만, 뭐 선행 과정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어렵다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아, 내가 한번 맛볼 거야 라는 정도로 이해 좀 해보시고, 그리고 한 번 더 들을 기회가 좀 생기신다면, 한 번 더 들어주신다면 이해력이 진짜 많이 늘어나긴 하거든요. 어차피 세법은요, 복습에 또 복습에 관련된 과정권들이거든요. 시발성 과목이니까 보고 나면 까먹고, 보고 나면 또 까먹고, 그러니 자주 반복적인 분도를 해서 내용 컨펌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 좀 얘기가 좀 길어지죠. 뭐 다른 세목본들 강의 드릴 때는 이렇게 뭐 오렌트 성격의 내용들을 그다지 얘기를 드리진 않았었는데, 법인세만은 어려움이 좀 있다가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니까 듣다가 금방 또 포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어려워 이런 느낌을 좀 가질 거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해볼만 하고, 그리고 법인세라는 과목은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물론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재밌다고 생각을 좀 해주신다면 아마도 세법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인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경파 쪽에 있는 분들은 법인세 신고를 해서 내가 1년 동안에 벌어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인이 어떻게 내야 될 것인지 결정짓는 게 그게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 컨펌은 잘 한번 끝까지 가보시는 걸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저리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좀 노파심이 좀 들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